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밀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바로 밀도라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 단원, 대단원의 단원 이름이 뭐였죠? 바로 물질의 특성이죠. 그래서 밀도라는 것이 물질의 특성임을 지금 설명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일단은 근데 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했었죠? 기억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랑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실험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뭐 요거 D. 자, 얘는 질량이 157.35 나왔는데 요거를 부피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15가 나왔습니다. 그냥 15분의 157.35 이렇게 해서 10.49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친구들, 근데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얘는 만약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얘네들은 질량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부피도 계속해서 변한다. 부피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질량도 변한다. 즉 이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값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을 한번 구별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밀도가 7.87이 나왔습니다. 밀도가 7.87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물질은 지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중에서 밀도값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1번 물질은 뭘까요? 철이겠네요. 철. 그죠? 철이겠네요. 맞는지 한번 봅시다. 네, 철이네요. 그죠? 두 번째, 여기서 밀도값이 19.3이 나왔습니다. 19.3인 거는 금이네요. 19.3인 거 금. 얘가 그럼 금인지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금입니다. 세 번째, 얘 밀도값이 11.34가 나왔습니다. 11.34가 나왔다는 것은 납인가요? 3번 이거 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납이네요. 자, 얘는 지금 밀도값이 10.49가 나왔습니다. 10.49니까 10.49의 밀도값을 갖고 있는 은인가? 이게 얘가 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입니다. 아시겠죠? 물질마다 밀도값은 항상 고유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원래 알고 있는 밀도값을 보고, 원래 구해져 있는 밀도값을 보고, 요거의 부피와 질량을 재서 밀도를 구해놓고 이 물질이 도대체 뭔지 그냥 여러분이 맞춰서 표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질을 구분짓게 되는 거죠. 즉, 물질을 구분지을 수 있는 성질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되겠고요. 이 밀도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PPT로 다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밀도가 다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 식용유, 플라스틱, 물, 이런 것들 등등등등 밀도가 각각 모두 다 달라요. 미세하게라도 모든 물질들은 다 밀도가 다르다는 거. 자, 근데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밀도에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그 다음 다른 말로 하면은 부피에 관계없이도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질량이든 부피든 관계없이 얘네들은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좀 보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요. 자, 다시요.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로 뜨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컵 안에서 고체랑 액체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체랑 액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얘네들의 밀도 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죠. 자, 보시면은 나무는 여기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맨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맨 위에 둥 떠 있어요. 맨 위에 둥둥 떠 있다. 요거는 밀도가 가장 낮을까요, 높을까요? 밀도가 낮다라는 소리죠. 밀도가 가장 낮겠고요. 돌 같은 경우는 밀도가 가장 아래에 지금 저기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글리세린에 지금 돌이 지금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돌과 글리세린으로 봤을 때는 누가 밀도가 더 높아요? 돌이 훨씬 더 높고요. 자, 물이 지금 글리세린 위에 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은 글리세린보다 밀도가 더 낮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지금 식용유는 물 위에 뜨죠. 물 위에 뜨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낮게 되겠고요. 잠깐만요, 친구들. 잠깐만요. 이 플라스틱을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식용유에서는 가라앉아요. 물에서는 떠요. 그렇다는 것은 물보다는 밀도가 가볍고 밀도가 낮고 식용유보다는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 식용유보다 가벼운 아이들이 바로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 식용유, 플라스틱, 물, 글리세린, 돌. 맞았네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물질이 있을 때도 밀도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이거보다 이게 밀도가 크다, 작다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밀도의 바로 성질이고요. 자, 이러한 성질로 인해서 이 물질이 뭐다라고 지금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요, 친구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유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친구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그래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그 다음에 C라는 물질이 모두 그래프상에 존재를 하고 있게 되겠는데, 자, A라는 물질 같은 경우는요, A라는 물질에 지금 10ml, 부피 10ml일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알았게요? 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부피가 20일 때 지금 질량이 10이죠? 그렇다는 것은 얘의 밀도는 얼마라는 거예요? A의 밀도는 얼마라는 거예요? 20분의 10 해가지고 얘는 0.5 g per c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g per cm 세제곱은 여기 나와 있는 단위를 쓴 거예요, 친구들. 자, 그럼 다시요. 0.5 g per cm 세제곱이 A의 고유 밀도가 되겠습니다. A의 밀도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0.5 g per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일 때는 여러분 여기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여기 5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0분의 5 맞죠? 자, 30일 때는 얼마일까요, 친구들? 30일 때 얼마일까요? 얘는 15라는 소리입니다. 30분의 15. 요게 되어야 지금 그 A의 밀도 0.5가 맞게 되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요. 자, B 한번 보겠습니다. B. 자, B 보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10일 때, 부피 10일 때 얘는 질량이 20입니다. 그럼 10분의 20 해가지고 얘의 밀도는 지금 2 g per cm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C점일 때 한번 볼까요? C점일 때 20cm 세제곱일 때 얘는 질량이 40g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자, 잠깐만요, 친구들. 이거는 지금 하나의 직선 안에서 지금 얘네, 이 안에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같겠죠. 같은 직선 위의 점들은 모두 밀도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같은 직선 안에 있는 점들, 점들의 밀도는 모두 다 똑같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B와 C는요 지금 같은 물질에 대한 밀도를 지금 판단을 해본 거고요. A는 지금 다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A는 다른 물질, B와 C는 같은 물질이 되겠고요. 같은 선상 위에 있는 점들, 은 밀도가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A가 가장 작고 B와 C는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항상 쫄아요. 그래프가 나오면 쪼는데, 자, 그래프를 쉽게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래프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요, 가로축 한번 보세요. 가로축 한번 보시고 세로축 보세요. 가로축 보고 세로축,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질량이 늘어나고 있구나. 요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얼마일 때 질량이 얼마다? 그냥 여러분이 요거 갖다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상태에 따라서 물질의 밀도가 다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다른 경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그리고 기체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왜 이렇게 밀도가 다르냐? 자, 이거는요, 고체일 때는 좀 한정된 부피를 갖고 있죠. 한정된 부피를 갖고 있게 되고, 액체일 때는 그거보다 좀 더 자유롭게, 그거보다는, 자, 여기 한정된 부피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얘네들 분자와 입자와 입자 간에 얘네들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게 되죠. 기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공간에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태에 따라서 뭐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부피가 바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같은 물질이라도 얘네들의 상태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점점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동안 얘네들의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에 대한 부피 자체가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피가 변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밀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일반적인 물질들은 고체가 부피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기체로 가면 갈수록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부피가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체로 갈수록 밀도가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변할 수 있는데, 기체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 이유는 바로 이 기체로 갈수록 입자 간의 거리가, 얘네들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부피의 숫자가 커져서 밀도의 숫자가 작아지는 요런 현상을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친구들?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물은 예외입니다. 물질의 상태 말고 물의 밀도. 물은 예외입니다. 워터. 여러분이 알고 계신 물은 물 같은 경우는요, 물은 액체일 때는 이제 1 잠시만요. 지우개. 1g/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물은 물을 기준으로 맨 처음에 물이라는 물질 기준으로 잡았어요. 물을 그냥 1이라고 하자. 물 1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물질들 어떻게 저기 밀도 잡자. 뭐 이렇게 그냥 기준을 한 거예요. 기준한 건데 자 보시면은 물은 1g/cm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얼음이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음은 지금 물 위에 뜹니까 안 뜹니다. 안 뜹니까? 자 여기 컵이 있으면은 컵에다가 여러분이 얼음을 딱 담궈놔요. 얼음을 담궈놓으면 얼음이 위에 뜨나요 가라앉나요? 뜨죠. 뜬다는 것은 얼음이 뭐보다 물보다 밀도가 지금 가볍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됐어요? 잠깐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고체와 액체 중에서 누가 더 밀도가 무거워야 돼요? 다른 물질 같은 경우는 고체가 훨씬 더 밀도가 무거워야 돼요. 밀도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물질 같은 경우는 고체일 때 가라앉게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 보세요. 물 얘 지금 얼음 뜨나요? 안 뜨나요? 뜨죠. 뜬다는 것은 고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보다 액체 상태일 때보다 밀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친구들? 이해되세요? 자, 물 같은 경우는요, 부피가 가장 작은 게 고체일 때 가장 작은 게 아니라요. 부피가 가장 작을 때는 4도씨의 물일 때 상태가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아요. 그러다 보니 고체일 때보다도 작아요. 부피가. 그러다 보니 물의 밀도는 4도씨 액체에서 가장 밀도가 크게 되겠고요. 액체 상태일 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체 상태. 기체일 때로 요 순서 액체, 고체, 기체의 수증기겠죠? 요 순으로 밀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물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실은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요겁니다. 물이 이렇게 있는 호숫가인데 자 물이 어디서부터 얼까요? 여러분 물이 어디서부터 얼까요? 물이 어디서부터 얼까요?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여기서 살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물질 같은 경우면요, 얼음이 바닥부터 얘네들이 얼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얼어야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물의 요런 특성 때문에 얘네들은 위에가 싹 얼어버리고요. 위에가 싹 얼어버리고 아래쪽은 4도씨 정도의 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친구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얼음은 물 위에 뜬다는 요 특성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체의 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요, 기체의 밀도는 기체들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기체의 밀도를 이야기할 때 꼭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얘네들의 분자 운동이 급격하게 활발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피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누르는 힘이 높아지게 되면 이 기체의 부피도 감소를 할 수 있겠죠. 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밀도는 감소하게 되고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밀도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기체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몇 도씨의 어떤 압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도씨로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요. 압력 같은 경우는 ATM으로 이야기합니다. 어토모스피어라고 그러거든요. ATM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도씨 1기압에 몇 리터? 몇 리터다. 뭐 요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요. 자,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 압력을 꼭 같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혼합물의 밀도하고 오늘 저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물의 밀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라면 끓일 때 이야기 했나요? 안 했나요? 자, 물과 소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물은 증류수라고 한번 봅시다. 증류수. 자, 증류수 같은 경우는 얘는 순물질입니다. 그죠? 순물질이기 때문에 얘의 고유한 값을 갖고 있어요. 고유한 밀도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소금물은 뭐죠? 혼합물입니다. 뭐랑 섞여 있죠?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밀도도 있을 거고 물의 밀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섞여요. 소금하고 물이 섞이다 보니까 얘가 원래 갖고 있던 밀도 값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밀도 값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밀도도 같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자, 물에다가 달걀을 넣어 놓으면은 그냥 얘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씩 녹이게 되면 얘는 동동 뜨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의 밀도가, 이 소금물의 밀도가 소금물과 물의 밀도가 다르다는 거죠. 즉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다시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많이 녹느냐에 따라서 얘의 밀도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소금의 양이 많아져서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쓴 거지? 소금의 양이 많아져서요,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보다로 고치겠습니다. 밀도보다 커진다. 즉 얘네들이 소금물의 밀도가 커져서 달걀이 동동 뜨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것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 혼합물 안에서의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밀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물질의 특성, 모두 물질에다 고유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어떤 물질이다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 게 물질에 따라서 얘네들의 밀도 값이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요,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그래프상에서도 한번 봤었으니까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얘의 밀도는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직선상에는 있는 점들은 모두 다 같은 밀도를 갖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꼭 함께 표시를 해야 된다. 요거까지. 그리고 혼합물의 밀도의 경우에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물질의 밀도가 달라지게 되겠다. 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한 게 꽤 많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패들렛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습 꼭 잊지 말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